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목요일 기후변화, 우주기술, 바이오 공학을 미래 투자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언급하며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은 인프라, 화학, 재생에너지, 게임 및 기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양해각서 20여 개를 체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리야드의 비전 2030 개혁 추진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화 홍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양국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북서부 토북주의 스마트 기술과 주요 관광지를 접목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서해안을 따라 고급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북서부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800억 달러의 기금을 네온 메가 프로젝트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를 다양화하고 석유 수입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을 벨기에 크기의 거대한 청정에너지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 라인의 상부 구조물은 이미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만 많은 건축가들은 주요 공학적 장애물로 인해 이 건물이 완공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설 중에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탄소 배출량 때문에 사우디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 프로젝트가 평생 제로가 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석유를 대체할 재생 가능 전력에 대해서는 네옴의 자회사인 에노아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수자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속 가능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담수화 공장뿐만 아니라 녹색 수소 생산 공장의 개발을 감독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노아는 미국의 화학회사 에어 프로덕츠와 협력하여 네옴의 녹색 수소 용량을 개발할 것입니다. 네옴은 완성되면 완전히 재생 에너지로 구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잇는 철도망 구축에는 한국의 삼성과 현대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고속철과 화물철을 위한 별도의 터널을 포함하여 이 미래도시에서 28km 이상의 터널에 대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터널을 통해 도시에서 사람 및 물품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고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사우디 지도자들에 의해 프로젝트 헤드쿼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알자다안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와 투자 기회나 계약에 관해 협력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우디에 본사를 두어야 한다. 알자다안은 로이터 통신에 만약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본사를 옮기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는 그들의 절대적인 권리이며 그들은 사우디에서 민간 부문과 계속 일할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계약과 관련된 한 그들은 지역 본부를 이곳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걸프 지역의 재계 지도자들은 네온과 마찬가지로 현실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막의 지역 본부를 두라고 하는 사우디 측의 강력한 요구에 세계 각국 회사들은 망설이고 있지만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고도 성장 시기에 이뤘던 중동 건설 유행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은 아랍 지역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바이의 상징 부르주 칼리파는 한국의 건설사가 건설에 참여하기도 했을 정도로 중동 아랍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우디 빈살만 황태자도 이번 방안을 특별히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0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사업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정부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본 미국 사우디 영사관의 이메일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들의 CEO들은 이미 네옴의 연구개발 허브에서 공동개발을 논의하도록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해외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테이블에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기를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이미 치솟은 유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특히 사우디 내부의 사업 반대파와 사우디 국내 여성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 인권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해외 기업들 이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에 누가 이주할 것이냐는 닭과 달걀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거대 부동산 회사 CEO는 이번 닭과 달걀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딜레마란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하는 것에 대한 닭과 달걀입니다. 사람들은 기회와 일자리 때문에 이동하지만 기업은 인재풀이 없으면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지 않고 그런 유입이 없는 한 기업들도 도시로 들어오지 않을 거란 문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현준 건축학과 교수는 최근 이 도시는 현실화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주요 계획들 중 하나인 더 라인의 500m짜리 롯데월드타워 수준의 마천루를 100km가 넘는 길이로 만든다는 엄청난 계획에 대해 이미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실현이 된다고 하면 도시 자체가 아예 육지를 절반으로 분단시키기 때문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 비행으로 이동하는 조류에게는 재앙이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요. 더 큰 문제는 컨셉 영상에서는 저층에 나무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햇빛이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 500m 너비의 좁고 긴 공간에 건물이 빼곡히 있는데 햇빛이 저층까지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들어온다 할지라도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공 태양광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온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도시 계획입니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약 1조 달러를 사용해 서울의 43배 크기에 달하는 지역 내에 신도시를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도시를 컨셉으로 잡았기에 대부분의 지역은 자연 환경 그대로 유지되며 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네옴이라는 이름의 처음 세 글자는 새로운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접두사 네오에서 마지막 글자는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 단어 무스탁발에서 첫 글자 알파벳 M을 가져와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 황태자의 개인 재산은 2022년 2조 달러, 한화 약 2,890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따라서 재산 규모가 들쭉날쭉한데요. 앞으로도 돈이 쏟아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대체로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선 긴축 정책을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뒤로는 사치를 일삼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2008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인근에 건설된 샤토 루이 14라는 저택이 2015년 3,900억 원에 팔렸는데 실소유주가 중동의 부자라는 것만 알려진 채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2017년 뉴욕타임즈가 실소유주가 무함마드임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다른 설에 의하면 러시아 재벌이 소유한 7천억 원짜리 초호화 요트를 무함마드가 충동 구매했다는 설도 나돌았습니다.